이제 월세부터 내야 쫓겨나는 일 없을 거야. 나는 밤 10시 주유소 불을 켠다. 스위치가 딸깍 내려가면 하루가 뒤늦게 시작된다. 예전엔 아침 7시에 눈을 비비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남들이 잠드는 시간에 내가 깨어난다. 66이라는 숫자는 커다랗게 느껴졌지만 네온 불빛 아래에서는 그냥 오늘의 나였다. 셔터 틈으로 바람이 스친다. 파란 단가판이 미세하게 떨리고 주유근 끝에서 기름 냄새가 아주 얇게 떠오른다. 오늘도 이 밤을 건너갈 생각을 하면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해진다. 퇴직금 전액을 사기로 모두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 한 어르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은 모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식들 유학 보내고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본인도 누군가에게 사기당할 일이 있을 겁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엔 창피했다. 이 나이에 카운터라니. 기름값 바뀔 때마다 숫자판을 다시 설정하는 손이 떨리던 날도 있다. 사장이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나는 속으로 따라했다. 천천히. 그 말은 요즘 내 삶의 비밀번호다. 성급함은 늘 나를 다치게 했고 다친 자리는 오래 아팠다. 천천히는 아물게 했다. 그 전에는 내 삶이 서류 봉투 몇 장에 기울었다. 퇴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명세서 위 숫자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앞으로 얼마 벌 수 있는데? 식탁 맞은편에서 물어보던 목소리에 나는 답을 만들지 못했다. 그 질문은 사실 숫자를 묻는 게 아니었고 살아갈 의지를 묻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더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다. 이혼. 이유는 길지 않았다. 돈. 문장 사이 귀퉁이마다 당신은 이제 짐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옷을 접고 사진 몇 장과 주전자 하나만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그 뒤로의 시간은 내 기억에서 생략표처럼 점점점으로 남아있다. 오래 알고 지낸 동네 형이 원금 보장 연 12%라며 내 퇴직금을 데려갔다. 그는 나보다 말이 부드러웠고 나는 그 말의 부드러움에 기대고 싶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또렷했다. 이 또렷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2달 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비워져 있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낯선 단어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유사수신, 횡령 의혹, 피해자 모집.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멈출 때 심장이 내 안쪽을 주먹처럼 두들겼다. 그 주먹은 내 잘못만을 정확히 겨냥했다. 분노는 빨리 탔고 허탈은 오래 남았다. 월세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첫 달은 허리띠를 졸라매었고 둘째 달은 대출을 돌렸다. 셋째 달에는 돌릴 것이 남지 않았다. 집주인은 마지막까지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다음 세입자와 약속이 있어서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열쇠를 건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었다. 그 밤 대전역 대합실에서 나는 신문지를 접어 깔았다. 바닥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다. 대신 자존심이 더 시렸다. 처음이죠? 회색 모자를 쓴 사람이 물었다. 네. 새벽 4시 반에 여기 소등해요. 그 전에 나가야 해요. 저기 화장실 옆이 덜 춥습니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오래 불렀다. 만식.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이곳을 산 사람. 그는 내가 모르는 시간표를 알려주었다. 새벽 무료 급식소, 샤워 가능한 시설, 옷 나눔 하는 날, 일용직 시장에 서야 하는 시각. 메모장은 없었지만 단어들은 마음에 박혔다. 이 도시의 밑바닥에도 규칙이 있고 순번이 있고 눈치가 있고 예의가 있었다. 그 규칙들을 배우는 동안 나는 내 삶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구조였는지 알았다. 흔들림을 줄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씻는 것. 나는 그 사소함으로 다시 사람이 되어갔다. 일용직 센터에서 번호표를 뽑았다. 13번. 줄은 10번에서 멈췄고 직원은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11번과 12번, 13번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가 동시에 내쉬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너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무료급식소의 국은 심심했지만 그 심심함이 내 위장을 안심시켰다. 나는 무심하게 국을 한 국자 더 달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부탁을 길게 하지 않는 법. 고개만 살짝 숙이는 법.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 때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 짧게 말했다. 퇴직금 투자 사기 집. 그는 메모를 멈추고 펜 끝을 들어 올렸다. 일시 보호소는 대기가 길어요. 대신 야간 긴급 침상은 가능합니다. 샤워하고 빨래하고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느렸고 그래서 선명했다. 선명한 말은 그날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수건을 말리고 양말을 갈아 신고 발톱을 깎았다. 사람다움을 지키는 행동은 대부분 작았다. 손톱, 양말, 땀 냄새, 칫솔. 작은 것들이 나를 붙들었다. 붙들린 시간들이 하루를 만들었다. 한 손에는 빗자루, 다른 손에는 공책을 들고 다녔다. 공책에는 하루에 한 줄만 썼다. 오늘은 먼지 냄새가 줄었다. 만식이 새 양말을 나눠줬다. 햇빛이 강해서 그림자가 또렷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한 줄들은 점점 또렷해졌다. 가을 무렵거리 환경정비 인력 모집 공고가 떴다. 형광조끼를 입고 구역을 나눴다. 아침 8시 빗자루가 보도블록을 긁는 소리가 내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쓰레기 봉투는 무거웠지만 규칙적으로 묶이는 매듭을 보며 마음이 묶였다. 일 끝나고 받은 봉투는 얇았지만 봉투라는 형태가 나를 다시 일으켰다. 모으고 나누고 남기는 행위가 몸에 붙었다. 몇 달을 그렇게 버틴 뒤 보호소의 상담사가 말했다. 주유소 야간 보조 자리 하나 났어요. 해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름 냄새와 네온 불빛, 카운터와 계산대. 새로운 규칙표였다. 첫 주는 길었다. 손님들의 얼굴을 외우는데 이틀, 물건의 자리를 외우는데 사흘, 주유기 에러 메시지에 덜 놀라는데 닷새. 한 주가 지나자 부끄러움의 껍질이 벗겨졌다. 그건 내가 만든 그림자였다. 사람들은 기름을 넣고 음료를 하나 집어들고 아주 작은 안부를 남기고 갔다. 밤은 그렇게 서로를 살린다. 첫 손님은 늘 트럭 기사다. 뜨거운 커피요. 손이 얼었는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싼다. 나는 컵 뚜껑을 꼭 눌러 건넨다. 손 대지 마세요.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이 시간엔 사람이 더 따뜻해요. 그 말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밤새 식지 않는 작은 난로처럼. 야간 간병인은 물티슈를 집어들며 오늘은 환자분이 푹 주무셨어요 라고 말한다. 대학교에서 과제를 마치고 내려온 학생은 새로 오셨어요. 멋지세요 라고 웃는다. 멋지다는 단어를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듣게 될 줄 몰랐다. 이름표를 만지며 어깨를 한번 폈다. 나는 오늘 내 이름으로 서 있었다. 새벽 2시를 넘겨 셔터를 내리면 바람이 낡은 현수막을 흔든다. 슬리퍼로 바닥을 스치며 원룸으로 돌아온다.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주전자를 올린다. 물이 끓는 동안 오카리나를 꺼낸다. 손바닥만 한 학기. 숨을 불면 미세한 떨림이 소리로 번진다. 첫날엔 음이 자꾸 도망갔다. 오늘은 두 마디쯤은 제대로 안다. 천천히. 숨이 고르면 음도 고른다. 붓펜을 잡고 종이를 편다. 천천히 다시 괜찮아. 새 단어를 오늘도 쓴다. 글씨는 마음을 닫는다. 서두르면 금세 들킨다. 검은 먹이 종이에 번지는 모양을 오래 본다. 번진 자리에 마음이 앉는다. 배가 출출하면 냉장고를 연다. 콩나물, 계란, 김치. 내 주방엔 늘 이 셋이 있다. 콩나물국을 끓이고 들기름을 떨어뜨린다. 김 한 장을 굽는다. 비싼 식당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밥상은 다른 맛이 있다. 눈치 없이 두 번 떠먹는 자유.
그 자유가 내일을 살게 한다. 달력에 스티커가 붙는다. 검진 예약, 치과 스케일링, 혈압 체크, 약 타는 날. 예전에는 누군가가 챙겨주기를 기다렸다. 이젠 내가 챙긴다. 약 케이스에 알약을 담으며 요일을 한 번 더 읽는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이 온전히 내 손안에 들어온 느낌이다. 아침이면 공원 한 바퀴를 돈다. 운동기구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민다. 요즘 밤일 하신다면서요? 동네 어르신이 묻는다. 예, 대단해요. 대단하진 않아요. 제 시간으로 사는 중이에요. 말하고 나서 내 말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낮잠을 짧게 자고 일어나 휴대폰을 든다. 사진 앱을 열어 전날 찍어둔 것들을 본다. 유리컵 위로 흘러든 햇살, 카운터 위 구겨진 영수증, 주유기 표면에 잔 흠집. 동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 오늘의 밤일기 주유기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날. 몇 시간 뒤 알림이 뜬다. 좋아요 1, 댓글 1. 이 시간에 수고 많으세요. 그 한 줄이 힘이 된다.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가 내 밤을 본다는 사실이. 비가 오던 날 스쿠터를 탄 청년이 들어왔다. 공기만 조금 넣어주실 수 있어요? 나는 펌프를 꺼냈다. 예전에 자전거 많이 고쳐봤거든요. 바람이 바퀴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칙. 작은 도움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오래 남는다. 청년이 고개를 꾸벅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가 내 마음 어딘가에 오래 빛났다. 카운터 옆엔 작은 메모판이 걸렸다. 오늘도 안전운행.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길. 누구든 한 줄 적고 지나가도록.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이 메모 누가 써요? 손님들이요. 저는 붙이고요. 그는 웃었다. 이 밤 덜 춥네요. 글씨가 사람을 덮는 밤이 있다. 장부엔 세 줄만 적는다. 고정비, 식비, 의료비. 나머지는 비워둔다. 더하기와 빼기를 끝내면 숨이 한 칸 늘어난다. 돈은 줄었지만 자유는 늘었다. 나는 자유로 밥을 먹고 자유로 잠을 잔다. 눈치가 사라진 자리엔 계획이 들어왔다. 계획은 언제나 나를 가볍게 했다. 오카리나 100번째 체크가 달력의 줄을 이룰 때 나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그러나 오래. 가끔 전화가 온다. 고생했어. 아주 낯익은 목소리. 나는 한숨을 삼키고 말한다. 우리 둘 다. 이제 각자 잘 살자.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미움 대신 거리를 두기로 했다. 거리는 서로를 지켜준다. 그 사실을 배우기까지 40년이 걸렸다. 아이들과는 따로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분식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 엄마 얼굴이 한결 편하다.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할게. 참지 않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요. 필요하다는 말을 배우는데 내 삶의 절반이 들었다. 사기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서 창구에서 접수증을 받던 날 햇빛이 희미하게 따뜻했다. 법정에 서서 판사의 질문에 답할 때 내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떨릴 만큼의 힘을 다른 데 쓰고 싶지 않았다. 가끔은 잃은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 두지 않는다. 기대는 달고 달면 모기를 부른다. 대신 오늘 받은 일당을 꼼꼼히 적는다. 오늘의 피곤과 내일의 걱정 사이에 있는 작은 확실한 것들. 작은 확실함들이 내 삶을 다시 엮는다. 겨울을 한 번 더 보냈다. 이번엔 준비가 있었다. 장갑, 목도리, 핫팩, 보리차. 길은 여전히 차갑고 밤은 여전히 길었지만 나는 덜 무서웠다. 주머니 속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8시 환경정비, 11시 복지관 글 모임, 4시 상담, 10시 주유소. 집이라는 단어가 다시 주머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가볍게. 가벼워서 걸리적거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오래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
만식은 여름을 넘기지 못했다. 병실에 누운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웃었다. 쓰세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남았다. 나는 그날 밤 공책에 크게 적었다. 쓰겠다. 한 줄 아니 한 문장. 그 다음 주 복지관 게시판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노년거리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 이야기를 모읍니다. 5명이 모였다. 각자의 목소리는 달랐지만 하나는 같았다. 살아있으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밤을 차례로 건넸다. 서로의 밤을 건너게 하는 말들이 쌓였다. 1년이 흘렀다. 내 명찰 옆에 작은 스티커가 붙었다. 1주년. 사장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오늘은 쉬어요. 축하합니다. 나는 오카리나를 꺼냈다. 짧게 한 곡을 불었다. 박수 소리가 주유소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 박수는 아마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셨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깜빡인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잘했다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도 아마 잘할 것이다. 밤이 무섭지 않다는 걸 나는 안다.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끄는 순간 내 안에 작은 등이 켜진다. 우리는 생각보다 단단하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 믿음은 누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었다. 역 대합실의 차가운 바닥, 무료 급식소의 김 빠진 국, 보호소의 선풍기 바람, 환경정비 조끼의 형광색, 주유건의 묵직한 손맛, 공책의 흐린 잉크. 그것들이 모여 내 편을 만들었다. 나는 내 편이 되기로 했다. 존중이 없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감정보다 계산을 먼저 적기로, 생활기술 하나씩을 내 손에 다시 얹기로, 관계를 안녕하세요로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믿기로, 하루 15분의 배움이 100번이면 사람을 바꾼다고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기로. 혹시 이 이야기가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조용히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밤을 포기하지 말라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의 리듬을 찾으라고. 나도 그러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했다. 실패의 발자국이 진하게 남아있어도 그 위로 새 발자국을 덧그리면 된다. 덧그리는 데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릴수록 발자국은 깊어진다. 깊어진 발자국은 비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공책에 한 줄을 적는다. 살았다. 내일도. 다음날 새벽 나는 또 스위치를 울린다. 불빛이 깨어나고 숫자판이 빛난다. 오늘의 첫 손님이 문을 연다. 커피 하나요. 나는 말한다. 뜨겁게요. 손 대지 마세요. 두 손이 잠깐 스친다. 그것만으로도 이 밤은 덜 춥다. 나는 컵 뚜껑을 한 번 더 눌러 건넨다. 네온은 흔들리고 바람은 지나가고 새벽은 온다. 밤과 아침이 교차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부른다. 서혜란. 나는 오늘도 여기에 선다. 내 편에 선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퍼주는 할머니였습니다.